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24일 토요일 선성TV 오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방송은 6.25 전쟁 제73주년 자유애국문화제가 오후 4시부터 전쟁기념관 평화광장에서 개최되는데 이 행사 사회를 제가 보게 되어서 부득이 녹화방송을 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스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6.25 전쟁 제13주년 자유애국문화제. 여기에 이렇게 왼쪽에 보시면 일부 본행사사의 손상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스터 잘 보시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전쟁기념관 평화광장으로 오후 4시까지 오셔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 대표까지 지낸 송영길이가 도대체 왜 이런답니까? 오라고 해도 가기 싫은 검찰에 계속 자신을 좀 불러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아니, 그렇게 감옥 가고 싶으면 바로 구속되는 사건들도 많은데 직접 사고치고 깜빵에 가버리든지. 왜 이렇게 검찰을 향해서 앙탈을 부르는 그 이유부터 송영길이가 국민에게 밝혀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하다 안 되니까 검찰청 앞에 텐트 치겠다. 나는 24평 아파트 전세로 살고 있다.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제도를 개선해라. 일반 국민들이 보면 이상하게 여길 행동들을 계속합니다. 무슨 이유가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송영길은 검찰 조사를 그렇게 받고 싶으면 일단 죄를 지었으면 기자회견을 열어서 있는 사실을 모두 그대로 자백을 하면 될 것이고, 만약에 죄를 짓지 않았다면 입 닫고 조용하게 있으면 되는 겁니다. 물론 지금 심리적으로 상당히 좀 불안한 것 같은데, 검찰이 우리가 가고 싶다고 가고 가기 싫다고 가지 않는 그런 곳이 아니란 것은 송영길이가 법조인 출신이니까 누구보다도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러지 말고 차라리 나는 나중에 조사받으면 되니까 나보다 범죄 혐의가 더 많은 이재명부터 어떻게 검찰이 좀 불러서 빨리빨리 좀 조사를 해서 빨리빨리 어떻게 처리 좀 하라고 이 얘기를 하라고. 그러면 국민들이 박수를 보낼 거 아닙니까? 아니, 이재명, 노웅래, 윤관석, 이승만, 이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니까 불체포 특권을 방탄 삼아서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는데 송영길이는 현재 국회의원이 아니라서 그런 겁니까? 너무 불안해서 그런 겁니까? 이미 두 번에 걸쳐 검찰청에 서로 찾아갔다 헛당 친 송영길이가 23일 어제는 검찰 자진 출석에 대해서 또 저를 안 부르고 주의만 하게 되면 이번에는 그냥 안 가고 검찰청 앞에 텐트 치고 끝까지 버텨본다는 발언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나를 안 부르고 자꾸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부르면 텐트 치고 그 앞에서 한번 농성을 하겠다는데 이게 뭔 얘기예요? 내가 두목인데 두목을 안 부르고 왜 쫄병들을 자꾸 부르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깨끗하고 안 깨끗하고 돈을 받고 안 받고 떠나가지고. 에휴 진짜. 대한민국 그 언론 특히 방송 여러분 어지간하면 범죄 관련된 사람들은 방송에 못 나오게 하세요. 얼마 전에 KBS가 송영길과 이준석을 불러내서 또 국민들을 열받게 하더니 어제는 YTN 라디오가 송영길을 또 불러냅니다. 송영길이 어제 YTN 라디오 유스킹 박지훈입니다 출연해서 재수사하라고 2번이나 검찰청에 찾아갔다. 수사 종결 처분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송영길은 그러면서 저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때 인사들을 종결 처분 안 하고 계속 수사 상태로 놔두는데 사람을 완전히 골병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참나요. 아니 죄를 안 지졌으면 골병이 될 이유가 없잖아요.
죄를 졌으니까 골병이 드는 거요. 성경길 씨. 참 깝깝하네 진짜. 수사를 하건 안 하건, 수사를 종결하건 안 하건 그것은 검찰의 고유 권한이 아닙니까? 검찰 힘 빼려고 검수완박까지 밀어붙였던 사람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해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검찰이 송영길 사건 하나만 수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건을 처리하다 보면 사건의 경중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차례가 있는 것인데 자꾸 그렇게 검찰에 가서 조사받고 싶으면 송영길은 본인 얘기를 하지 말고 이재명이를 빨리 가서 수사나 재판을 좀 받게 해달라고 하라고. 종결 처분하지 않는 사건들이 송영길이보다 이재명이가 더 많은데 그럼 이재명이는 어떻게 당대표 일을 합니까? 이재명은 보시다시피 똥볼도 잘 차고 심지어 선동하다 안 되니까 후쿠시마 처리수 계단까지 선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날 더운데 자꾸 그 검찰도 열받게 하지 말고 이재명이 찾아가서 한 수 배우라고. 아니 지역권 물러줬는데 개기는 방법 불안하게 피가 많아 나면 어찌됐든 간에 불안하지 않게 개기는 방법 요거를 이재명한테 좀 알려달라고 하라니까. 송영길은 또 2021년 민주당 전당대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는 주변 사람들을 수사하는데 나는 모른다고 말한 것이 구차하게 보이지 않냐. 그래서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 주라고. 안 받았으면 안 받은 거지 무슨 구차하게 보여. 그러나 이게 법률적으로 관여됐으면 검찰청 앞에서 두 번이나 가서 나를 수사하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싸울 수 있겠느냐. 이런 반박까지 합니다. 에이 아니지. 불안하지. 법률적으로 관여됐는지 안 됐는지는 내가 따져줄 테니까 오늘 내 방송을 송영길에 잘 들어야 돼요. 내가 아는 분이 많아가지고 송영길이 어지간하면 건들지 마세요 이래서 내가 안 건들라고 했는데 나도 답답하니까 내가 알려주는 거야. 자, 이런 송영길이가 이상한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24평 전세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다. 5선 국회의원을 하고 인천시장 그리고 변호사를 했지만 지금도 집 한 칸 없이 살고 있는데 도곡동 타워팰리스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저를 반부패 사람이라고 수사한다는 게 정말 가당치 않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잘하겠다 그래. 서민 코스프레 불상 모드를 동원해서 국민들의 감정을 건드려보고 싶은 거겠죠. 아니 박원순이나 김남국이라면 운동화 떨어진 거 구두 뒤창 떨어진 거 문재인도 그랬네. 이 좌파들이 잘 써먹는 게 이 서민 코스프레 하는 거요. 불상 모드를 딱 국민들에게서 감동을 자극해서 아유 그렇지 저 24평 전세 사는데 뭐 오선 국회의원하고 인천시장 변호사 했는데 어떻게 24평 전세를 사고 있지? 지금까지 그 월급 받아 뭐 했어 그래? 어? 당신이 지금 말하는 24평 전세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것은 뼈 빠지게 일해서 당신들처럼 10원 봉투 안 받고 알뜰하게 모아서 집을 산 사람들을 미친놈처럼 취급하는 거야. 당신이 인생을 잘못 살았다고. 어선 국회의원 인천시장 변호사하고도 24평 아파트 하나 살 처지가 안 됐다 이러면 그도 다 어떻게 했어?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서민 코스프레를 하는 것도 어느 정도야 돼. 도곡동 타워 팰리스에 거기 뭐 수사관들이 사는지 검찰이 사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들을 공격하는데 왜 서민 코스프레로 24평 전세 아파트 산다? 그러면 24평 전세 아파트 이하로 안 사는 사람은 다 문제 있는 사람이란 건가? 참나, 씨. 야, 뭐, 계속 쪼아내니까 지금 약간
여름도 날씨도 덥고 그러니까 약간 맛이 갈라 그러나 진짜. 송영길은 또 민주당 혁신기구에서 돈봉투 사건을 첫 의제로 다루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여기에도 황당한 얘기를 합니다. 당 내부 선거인데 공소시효 6개월이 적용이 안 되는 것은 입법의 미비라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돈 뿌린 것은 이미 6개월이 지났는데 당 내부 선거라고 해서 이게 적용이 안 돼서 지금 입법 미비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 민주당이 이렇게 당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송영길은 그러면서 공직선거법은 선거기간 중에 일반 유권자를 상대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더라도 해도 6개월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종료돼서 법적 안정성을 추구하고 있다면서 당내 선거는 훨씬 자율적이고 가벌성이 약하지 않냐고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상 이거는 6개월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종료되는데 당내 선거는 6개월 이 공소시효가 적용이 안 됐으니까 지혜가 작으니까 좀 봐주라 이 얘기예요. 자, 그런데 오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계속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겠다고 앙탈을 부리는 송영길이가 결국 중요한 실수를 합니다. 송영길이 과연 이걸 알고 있을지, 자고로 혐의자가 됐건 피의자가 됐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입을 닫는 것이 상책인데 송영길의 입은 쉴 틈 없이 앞뒤 없는 말들을 내뱉은 겁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하기 마련인데 결국 송영길 스스로가 세치어 조절에 실패를 해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내뱉고 말았던 겁니다. 모르겠어요. 다른 언론은 어떻게 분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또 제가 어지간하면 모른 척 넘어가려고 했는데 아니 계속 이런 식으로 앙탈형 검찰 공격을 일삼고 있으니 제가 송영길의 발언을 분석해 드려야 되지 않겠냐 이거요. 송영길이도 한장할 거야. 손상TV 지금 아유 저 손상도 이제 이거 아마 검찰에도 누군가는 파악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파악이 안 됐다면 검찰도 이 방송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송영길의 마음이 매우 불안하다는 증거. 얼마나 불안하면 오지 말라는 검찰에 계속 자신을 불러가서 좀 조사를 좀 하라고 보채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송영길의 말 속에 자뻑한 자신이 마치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착각이 아니고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은 혹시 보시고 그랬나 보다 이래 했을지 모르겠는데 딱 요거 팩트 지금 분석해보면 그 안에 어떤 뜻이 숨어져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팩트 체크금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송영길이는 지난 22일 저녁 MBC 라디오에서 2021년 5월 전당대회를 치러보니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운동원 1비 1당 규정 등이 쭉 있지만 당내 선거에는 없더라. 1비 1당 이거 잘 기억해 주시면 그러면서 전당대회는 100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전국적 선거인데 이런 것이 없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운동원 등이 밥은 먹어야 할 거 아니냐는 사족을 달았는데 여기에서 큰 실수를 합니다. 밥은 먹어라. 송영길이가 밥을 먹는지 안 먹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어디로 갔어요? 좋습니다. 바로 이 발언이 문제라는 겁니다.
선거 운동원들도 밥은 먹어야 될 것이 아니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무엇이 연상이 됩니까? 밥값. 즉, 돈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송영길은 분명히 2021 5월 전당대회를 치러보니까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운동은 일비, 일당 규정 등이 쭉 있지만 당내 선거에는 없더라고 발언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비, 일당은 곧 돈이 아닙니까? 또 밥은 먹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것도 역시 돈이 있어야 밥을 먹지 않겠습니까? 따지면 밥값이란 얘기예요. 이것도 돈입니다. 그러니까 송영길은 선거를 치르다 보면 일비 일당도 필요하고 밥도 먹어야 하니까 봉투를 돌릴 수밖에 없다는 당내 선거 비용 규정의 필요성과 모순을 강조하다 보니까 자신의 혐의를 그냥 드러낸 겁니다. 자신의 혐의를 누그러뜨려보려 하다가 오히려 자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당내 선거 시에도 선거운동원 일비나 일당 등 당내 선거경비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도적 개선을 주장하려다 오히려 돈봉투 돌린 것을 고백하는 꼴이 된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문제를 지적하는가 하면 송영길은 돈봉투 살포 비리의 중심에 선 인물이 아닙니까? 본인도 얘기하잖아요. 내 주변 사람들 괴롭히지 마라. 즉 비리 사건의 당사자가 제도 탓을 하는 것은 이거는 적반하장격입니다. 어쩌면 적반하장을 넘어서 나 돈봉투 돌렸습니다 하고 실토를 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더욱이 송영길은 그동안 검찰을 향해서 금품을 살포한 적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해왔던 사람입니다. 돈봉투 살포에 대해서 극도로 부인할 때 그때는 언제고 갑자기 제도 탓을 하는 거 보면 자뻑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돈봉투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송영길은 프랑스 파리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문제가 심각하게 돌아가니까 이 사건 관련 탈당과 조기 기국 및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지난달 22일 송영길은 파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핵심 의혹들에 대해서 돌아가서 하나하나 점검하도록 하겠다. 캠프의 일을 일일이 챙기기 어려웠던 사정이었다. 뭐로 새로 항구했던 겁니다. 민주당 윤관석 이승만 의원으로부터 보고받은 기억도 전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송영길은 2021년 전당대회 당시 이정건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자신을 지지하는 현역 의원과 지역 상강실장 등 수십 명에게 돈봉투를 살포한 과정에 관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이런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특히 당 쇄신을 위해 꾸려진 민주당 혁신위원회가 돈봉투 의혹을 첫 혁신의회로 다루겠다고 한 것을 두고도 송영길이는 2년 전의 일을 가지고 지금 당대표도 아닌 사람을 조사한다는 건 형평성에 안 맞다면서 빠져나가고 싶은 듯한 주장을 합니다. 이처럼 금품을 살포한 적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던 송영길이가 이제 와서 갑자기 제도 탓을 하는 것은 돈봉투 살포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실토한 것이자 마음이 불안불안하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앞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송영길은 공직선거는 일반 유권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면 가벌성이 높은데도 6개월 공소시효가 끝나면 법정 안정성을 위해서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는다. 그런데 당내 선거는 규정이 없다. 법을 개정해서 당내 선거에도 공소시효 6개월을 함께 적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거 왜냐하면 공소시효 6개월 적용하면 지나 쏙 빠져나갈 것처럼 얘기하는데 택도 없는 얘기예요. 밑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팩트 체크 딱 하면요. 꼼짝 못해요.
이 역시도 범죄를 저질렀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당내 선거는 규정이 없으니 법을 규정해서 당내 선거에도 공소시효 6개월을 함께 적용해서는 좋겠다는 말. 요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범죄를 저지르거나 가담한 사람이 아니라면 굳이 당내 선거 규정을 개정하자는 말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걸 하고 싶었으면 진작 했어야죠. 다시 말하면 공직선거법에 6개월 공소시효가 있는데 당내 선거 규정에 공소시효가 없어서 이번 돈봉투 문제가 사건화된 것이니까 당대표 선거에 돈봉투를 살포한 것은 갈래 또는 그 범죄 행위가 크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송영길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머릿속에 송영길이는 아마 300만 원을 잔돈푼으로 인식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면 그것은 밥값 정도에 불과한데 왜 나를 처벌하려고 하느냐 이런 인식을 심어주고 싶은 것 같은데 송영길 씨 그건 착각입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 잘 써먹던 수법이 오래된 간행이라는 해명을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지금부터 송영길은 잘 들으십시오. 선거운동원에게 밥값조차 주지 못하도록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만든 사람은 바로 당신이 몸담고 있는 국회야, 국회. 5선 국회의원을 하면서 이 처벌 규정을 누가 만드는지도 모르고 상당한 얘기를 하는 송영길을 보면 답답하지 않습니까? 밥값 선거운동원에게 밥값 못 주도록 그 처벌 규정을 만든 게 당신이 5선 국회의원을 하고 있을 때 그때 만든 법이라고. 이번 사건에 적용되는 주요 법리가 정당법 아닙니까? 분명히 정당법 50조는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특정인의 선출을 위해 후보자, 선거운동 관계자, 선거인, 참관인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약속을 하게 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똑바로 보라고, 이 송영길. 내가 이런 거 찾아가지고 정당법까지 알려줘야 돼? 전국 단위 당 회의에 참석하는 당원에게 제공하는 경비와 음식물만 예외로 둔 거지. 회의하고 전당대회하고는 다른 거요. 어떻게 법을 전공하지 않은 제가 사법고시를 패스한 송영길을 교육시켜야 하는지 참 아이러니합니다. 아이러니. 그죠? 바로 이 정당법이 만들어진 배경이 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만든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특정한 사건이 벌어져서 국회에서 논란이 되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으니까 이 정당법 제50조를 만든 겁니다. 그 배경에는 민주당의 입김이 컸다는 겁니다. 왜? 그 당시 반대당이 한나라당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민주당이 밀어붙여서 어떡하든지 박살을 낼 생각에 정당법 50조를 만들어서 밥값을 받아도 처리하도록 민주당이 밀어서 만든 거예요.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한나라당 차떼기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한나라당이 대기업으로부터 약 823억 원에 이르는 불법 정치감을 수수한 정황이 드러나서 세상이 발칵 뒤집힌 일이 있습니다. 2002년 우리가 2004년에 알려진 거예요. 그 당시 한나라당이 사과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차떼기 불법 저감에 대해 무릎 꿇고 사죄를 드립니다. 그 당시 대통령이 거의 다 될 뻔했던 이해창 전 대표가 훗날 가장 치욕스럽고 뼈아픈 해완을 바로 차떼기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아니고 이 비슷한 시기에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에서 노무현 후보 캠프에도 100몇 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것이 드러났고 국민들의 정치개혁 요구는 강하게 분출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처벌받은 사람들 보세요. 노무현 캠프에도. 그러니까 이 민주당은요, 저거다 받아 처먹고는 남을 박살 내놓고 나중에 뭐 제가 받아먹었어요. 이 돈봉투하고 똑같은 거요. 이런 상황들 때문에 결국 국회는 2004년 1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개정안은 지구당과 정당 후원금 제도를 폐지해서 깨끗한 선거 문화를 만든 것이 골자였습니다. 이때 당내 경선에서의 금품 제공을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됐던 겁니다. 송영길 씨 알잖아. 기존 정당법에는 정당 선거에서 당원 등을 매수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적 조항이 제31조 2만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조항이 2004년 정개특위를 거치면서 당내 경선에서 특정인 선출을 위해서 후보자, 선거운동 관계자, 선거인 참관에게 금품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 제45조 4로 구체화된 겁니다. 이거 민주당, 당신이 몸담고 있던 그 민주당에서 만든 거라고. 그리고 이를 위반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 규정도 그때 만든 거라고. 이 정당법이 2005년 전부 개정을 거치면서 현재 정당법 제50조의 형태를 갖춘 겁니다. 이렇게. 이때 당내 선거를 당대표 선거로 구체화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라 의례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음식물을 주는 행위는 처벌의 예외로 뒀던 겁니다. 이 법이 이후에 2013년 한 차례 더 개정을 거치고 중앙당이 당헌에 따라 개최하는 전국 단위의 최고 대의기관 회의에 참석하는 당원에게 정당 경비로 제공하는 교통 편의까지도 처벌 대상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회의에 회의. 전당대회가 아니고 회의에 참석하는 당원에게는 정당 경비로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이건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거. 결과적으로 당대표 선거에서 금품 향응 제공을 금지하는 규정은 시대적 요구에 따라서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만든 조항인데 지금 송영길은 이 법이 잘못되어서 돈봉투 사건이 문제가 된 것처럼 호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송영길이 아마 정신이 없을 테니까 제가 이 돈봉투 관련한 재판 결과를 하나 알려주겠습니다. 아마 참고하면 좋을 거예요. 자꾸 빠져나가려 하지 말고 이 처벌을 달게 받고 몇 개월 정도 살 수 있는지 이런 거나 연구하라고. 돈 받으면 그냥 쳐버려. 지금 돈봉투 사건과 비슷한 사례니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송영길은 검찰이 부를 때까지 조용히 있다가 오라 할 때 가서 조사를 받으라는 겁니다. 전당대에서 300만이던 돈봉투가 살포된 예가 2008년에도 있었어요. 이게 바로 한나라당 돈봉투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이 사건 1심 판결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합니다. 당의 내부 행사라고 하더라도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통해서 선출되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정당법 규정이 만들어진 것이다. 아까 보여준 정당법 50조가 바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통해서 선출되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랍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에는 돈봉투가 살포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법을 국회의원들이 만들어 놓고 안 지킨 것은 처벌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일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송영길이라는 민주당 사람들 보시다시피 범죄의 혐의자가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법을 운운하면서 출구를 찾는 것,
얼마나 얄밉습니까? 성령길은 제도를 따를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반성해야 합니다. 아니 누가 밥을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밥은 쳐드시되 법을 어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송영길이가 현역 의원일 때 관여했던 법, 저 국회의원들이 만들어 놓고 보란 듯이 의였는데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습니까? 보기 싫어 또 한 번 보여줄게요. 정당법 제50조 당대표가 선출하게 할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금품 제공을 지시, 권유, 요구, 알선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깜빵 갈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자꾸 무슨 검찰청 앞에 가서 딴소리 하지 말고 뭐 텐트 치려면 치든지 가만히 계시다가 검찰이 송영길 씨 조사 받으러 오세요 이러면 룰루랄라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검찰로 달려가시라는 겁니다. 송영길 씨 제 말을 알겠습니까? 자, 이제 송영길은 빼도 박도 못하게 생겼습니다. 입을 닫고 가만히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결국은 이런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요 비슷한 게 지금 조국 딸내미 조민인가 얘가 지금 엄마는 구속돼 있고 저 뭐나 조국이도 자칫하면 구속될 상황인데 지도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입을 닫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얘도 곳곳에 다니면서 이런 말 저런 말 쭉쭉쭉 내뱉고 있습니다. 검찰이 가만 보니까 봐줄 수가 없는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자칫하면 식구 전체가 감옥에서 아름다운 파티를 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런 걸 보더라도 송영길 씨도 입을 닫고 가만히 있으라고 뭐. 오늘 이 팩트 체크해드린 이 분석이 송영길 당신 스스로가 만든 자업자득이자 당신 스스로가 발을 닦는 수령임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녹화방송이어서 아마 댓글을 달지 못해서 심심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 오늘 하루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집회도 상당히 중요한 집회이기 때문에 나중에 4시에 현장에 와서 저를 볼 시간도 있을 겁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